저도 부업을 시작하면서 꿈꾼 퇴사, 정말 가능할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해보기도 했고, 퇴사를 하고 부업을 해본 저의 현실 후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업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회사 연봉만큼은 한번 벌어봤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 5월 부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수입은 연 20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2년 엔잡 3년 차일 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부업을 시작하면서 총 부업 수익이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시간 재택일을 병행했고 재택 수익을 제외하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냈음에도 정말 싫지만 결론은 직장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부업이 본업을 능가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보통 부업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싶다면 부업이 본업을 능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아니라 그 먼 미래를 봐야 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저도 놓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본업과 부업의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해서 회사 일에도 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부업으로 수익을 냈으니 내년에도 그 이유도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간 이걸로 수익을 못 내겠지라고 머리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별다른 대안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 어떤 부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여러 개를 하는 엔잡러다 보니 23년 수익을 내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하다 보니 수익이 나게 된 거라 안정성, 지속성이 없어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불안,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로 부업을 하는데 네이버 로직이 바뀌어서 갑자기 수익이 확 떨어졌을 때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지,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부업을 선택해서 퇴사를 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예상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퇴사 후 부업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세전 200만 원이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1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어떻게 모아?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매달 정해진 수익이 없는 삶을 경험해보니 안정적인 수입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업으로 수익을 내는데도 불안함을 느끼는 저와 같은 분이라면 유튜브로 얼마 번다, 블로그로 얼마 번다, 하루 30분에 얼마 번다, 이런 글이나 영상을 보고 너무 쉽게 퇴사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직장 없다는 말 동의하지만 퇴사 후 부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회사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부업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본업이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하다 실패해도 내 휴식 시간만 줄어든 거고 힘만 들었다로 끝날 수 있지만 퇴사 후 부업 실패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고 무력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부업을 시작했을 때는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해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수익을 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퇴사하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만큼의 수익밖에 안 나네 라는 생각에 솔직히 불안합니다. 부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회사에 있을 때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부업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긴 했습니다만 불안함이 저를 집어삼키는 게 더 컸다고 느낍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부업의 도전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서 세운 목표, 1억 모으기인데요. 부업을 하지 않았다면 10년이 걸렸을 겁니다. 부업 덕분에 5년 6개월 만에 1억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들어오는 월급은 펑펑 쓰고 부업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거라면 더더욱 퇴사 생각은 금물입니다.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잘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무료 재무상담 받은 후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절약과 저축을 통해 열심히 돈을 모아가고 여기에 부업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후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매월 수입의 60%를 저축한다고 하면 한 달이면 120만 원,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어떤 애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1억을 모으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부업으로 연 200만 원을 목표로 잡는다면 1억 모으기 목표 6년에서 7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N잡, 부업으로 버는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작년과 작년과 같이 올해도 벌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감 속에서 부업에 좀 더 도전하고 본업과 부업의 경계선을 지키며 건강관리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버는 수익이 점점 커지게 되면 본업보다는 부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사람이기에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 섣불리 퇴사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 부업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 부업으로 돈을 왕창 벌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제가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니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직장인 부업으로 퇴사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한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일 뿐 부업으로 퇴사를 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고 만족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N잡 5년차의 현실 후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